네, 저도요. 2달 만인가요? 지난달에 제가 에메랄드 미팅만 하고 갔어요. 무대에 올라오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오늘 한국아메이 데이터에서 지금 올해 한국아메이 전체 에메랄드 도전하는 분이 작년 대비 한 20% 이상 더 한 150조가 원래 이맘때 도전하는데 올해는 180조. 왜 그럴까요? 예,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에메랄드를 올 회견도 가고 내년 회견도 다이아몬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회견도 에메랄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 카운트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힘을 더 꽉 주시면 옆에 400이 1000으로 딱 커지면서 에메랄드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 아시죠? 할 수 없다도 진실이고 할 수 있다도 진실이다. 그걸 강의로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에메랄드 갔을 때 정말 에메랄드 포럼 갔을 때 딱 에메랄드로 갔어요. 진짜 딱 3그룹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여행 가서 엄청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나는 4그룹으로 왔어. 나는 5그룹으로 왔어. 어떤 분은 나는 7그룹으로 왔대요. 에메랄드인데 7그룹 왔는데 단지 3개만 독립돼 가지고 지금 7개가 돌아간대. 와, 그래서 제가 진짜 되는구나. 이 사람이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되는구나. 돌아와가지고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1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간 거예요. 에메랄드 프로 갔다 와서 1년 만에 바로 3그룹을 더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갔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힘이, 저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아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에서 만든 거죠. 누구의 백을 가지고 누구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순실이 누나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 힘으로 왔어요? 내 힘으로 왔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지속되면은 반드시 더 큰 결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사 브리핑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게 그리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요즘 다 들어보셨죠? 책 들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예요? 그죠? 성장 신념, 그리고 회복 탄력, 그리고 내재 동기, 끈기. 이 말을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릿을 딱 보면은 여기에 능력, IQ, 재능 이런 말 있어요? 성장 배경, 백, 줄 없죠? 이거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요. 식상한데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 수업 시간에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출석부를 보고 몇 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안 걸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하는 게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 안 띄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숨어 있었죠. 이렇게.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숨기도 힘들었어요. 앞에서 한 2번째 줄에 이렇게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 뭐 학교 다닐 때도 대학까지 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늦게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올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꿈을 갖게 되고, 근데 그 꿈이 대학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오니까 왔을 때는 이 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왔잖아요. 근데 꿈이 없는 거예요. 왜? 대학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대학 왔으니까 꿈이 없어진 거야. 그 대학 4년 그냥 등록금 버느라고 계속 공부 이런 거 안중이었고, 어떻게 하면 졸업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졸업하느라고 보냈죠. 학점 맞추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건 취직이니까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 나온 놈도 연대 고대 나온 놈도 다 나처럼 넋두리 하고 있어. 우리 이러려고 대학 다녔나? 결론이야. 그게 제가 느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멍청해가지고 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먼저 사신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렇게 해놓으면은 애가 어떻게 바뀌느냐? 애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야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뭔가 남을 짓밟으려고 노력하겠지. 남을 무시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고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이 보신 세상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는 그 시대, 옛날에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대학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좋은 거 해라. 네 잘 만드니까 공부 가라. 뭐 세상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네가 네 성격대로 사는 게 세상이다. 당신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뭐 회사 먹고 살라고 회사 들어가 보니까 맨날 집 밟히고 그냥 뭐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가족 생계를 위해서 내 자유는 없어지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의 삶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수많은 경제적인 어떤 빈곤,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미 다 살아본 분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걸 당연히 세상이라 생각하고 별 의욕 없이 그냥 불만도 없어요. 꿈이 없으면 불만도 없어요. 꿈이 있을 때 불만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살아왔는데 철이 들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순간 막 열심히 한 게 이제 서울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서울 와가지고 또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인생이 꿈을 가지면 더 피곤해지는 거. 근데 제가 아메를 만났잖아요. 아메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비춰준 세상과 내가 아버지 밑에서 본 세상, 내가 철이 들면서 느껴왔던 재수 삼수하고 대학 다니면서 정말 잘 사는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세상을 배우면서 봐왔던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아메이라는 이 도구가 저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렇게 해서 느꼈던 세상, 그 속에서 만들어졌던 가치관, 그 이데올로기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야, 나도 뭔가 하면은 되겠구나 라는 그 1040원의 수입에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속에는 1040원 뒤에는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에 꿈꾸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사악해지지 않아도, 약삭빠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땅에 있구나. 제가 미팅에서 느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팔짱 끼고 앉아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팔짱을 자신 있게 껴요. 그래, 니도 그렇게 성공해서 한번 살아봐라.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남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연예인들이 막 와가지고 사인 받아도 사인 뭐 받아서 뭐 하는데, 네 연예인 사인 받는다고 네 연예인 되나? 백화점 같은 데서 사인한다 그러면 저는 멀찍이 돌아갔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존경하는 사람도 없었고 뭐 TV에 나와도 뭐 저 사람 너무 좋다 부러워한 적도 없어요. 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 눈에는 뭐예요? 완전 찌질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찌질이. 또 반대로 보면은 덕도한 사람 같잖아요. 욕심이 없어. 그냥 하루 두 끼 이상 두 끼 먹고 그냥 비 올 때 눈 올 때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운망만 있어도 행복해.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족을 가진다면,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이 사고가 어떻게 돼요? 가지면 안 되죠. 결혼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은 왜 했느냐? 남자의 본능이
남자의 본능이 이성을 땡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은요, 연애만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저같이 다 내려놨는데 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여자분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진짜요. 애들 엄마들도, 엄마도 그 장인어른이 저를 붙들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 세상을 다 놔버린 부모 밑에 자랐거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맞는 대로 하면은 가정을 이루려는 욕구를 갖고 정말 신중하게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리라, 모래알처럼 별처럼 번창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고를 갖고 살면 번창하겠어요? 세상이? 희망이 없는데 무슨 번창을 해요? 희망이 없는 세상에 무슨 모래알처럼 자식을 낳아요? 근데 제가 아미를 만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의를 듣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남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자세로서 정말 진정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더욱이 이 아미는 우리가 뭐 기술 자격증을 따고 토익 점수를 그죠? 치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아미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 꿈 안 꾸시는 분들 있어요? 아미 속에서? 내가 올해 보라카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나 올해 하와이 가기 싫다. 나 다이아몬드 되기 싫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저의 모습은 이 세상 지금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희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온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꿈을 가지면 너무 괴로우니까, 뭐 희망하면 너무 답답해지니까, 욕심을 부르면 더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놓는 게 답이라고 점점점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해답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미를 딱 하면서 느낀 거는, 아미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무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왜 나한테 아미가 왔을까? 왜 나는 아미에서 희망을 느끼고 김종희 사장님이 나한테 희망을 느껴라, 꿈을 꿔라 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아미 미팅 올 때마다 점점점 아미를 사랑하게 되고, 왜 내가 아미를 이렇게 거품 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까? 되돌아보니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부딪히니까 가슴이 서늘해졌다가 갑자기 실망감이 왔다가 뭐 오락가락 할 때가 많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포기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포기하면 내가 돌아갈 것은 정말로 절망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힘들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넘으면 뭐 할까? 넘으면 어떤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지금 세상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TV만 틀면 세상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지금 세상을. 우리는 이 속에 다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국가에다가 기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대통령이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우리를 못 바꾼다는 걸 알아요. 나쁜 말로 하면 실속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쁜 말이 아니지, 실속을 차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이익을 주면서 실속을 차리지만, 저들의 실속은 뭐예요? 남의 권리를 짓밟고 남의 이권을 빼앗아가면서 실속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메를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아메는 이 땅에 존재하는 휴머니즘입니다. 최고의 휴머니즘입니다. 정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셨다면 그 살아가는 방법대로 저절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모든 게 이 마케팅 플랜 속에 다 녹아 있다. 여러분, 리치 디보 사장님이 우리한테 맨날 전화 겁니까? 연락합니까? 오늘 미팅 이렇게 하고 미팅할 때 이런 말 하라고 우리 연수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속에 가치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유통할 때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주인으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인정. 그 인정이 우리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우뚝 서게 만든 거예요. 아메가 우리한 감사 안 나오고 지시 안 하고 안 따라다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삶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지금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들 성공한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남의 거 무시하고 뺏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핀 가고 싶죠? 하와이 가고 싶고 다이아몬드 가고 싶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개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인간의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죠? 이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에요. 세포가 망가지면 인간이 망가지죠. 이 개인이 망가지면 그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네트워크를 원해요, 그죠? 네트워크. 거대한 네트워크를 원하죠. 그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가 뭐죠?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암해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세포가 복제되죠. 세포가 복제되는 건 이미 답이었잖아요. 정자 난자가 딱 만나면, 그죠? 둘로 복제되기 시작하잖아. 분열되면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되잖아요. 세상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돼요. 네트워크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으로 성공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평소에 원대함을 꿈을 꿨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동기부여 안 받아요. 나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했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힘이 버쩍 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각오를 하게 만들더라고. 각오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도 그런 거 들으면 불끈 일어나요.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된다. 꿈 안 꿨어도, 계획 안 했어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놓았어도 아메라면 다르다. 아메 속에는 달라. 아메 속에서는 우리같이 평소에 꿈 못 꾸던 사람도, 우리같이 그렇게 부진하지 못했던 사람도, 새벽 5시에 못 일어났던 사람도 된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하버드에서 입증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했던 건 이것밖에 없어요. 자격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이거였어요.
될 거다. 내 자격증 하나도 없어. 나 성장할 거다, 인생. 언젠가는. 이 성장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는 좋은 사람 될 거다. 더 나은 사람 될 거다.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 누구나 다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만 않아요. 항상 떨어져요. 항상 자빠져요. 이 떨어질 때 얼마나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균형 잘 잡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 없죠. 안 넘어지는데 뭐.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진짜 안 넘어지고 쫙 가는 사람들. 넘어져야 돼. 빨리 넘어질수록 좋아요. 한번 세게 넘어져가지고 뚝 부러지거나 죽는 것보다는요, 무릎팍 까지는 게 나아요. 손바닥 까지는 게 나아요. 이거 빨리 툭툭 털고 이렇게 작게 넘어지면 빨리 회복되거든요. 뭐든 연습하면 잘 되잖아요. 뭐든지. 넘어지는 것도 너무 안 넘어지려고 막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억수로 아파요. 넘어질 때, 스키장 이제 이번에 가시겠지만, 스키 첫 번째 강습 가서 배우는 게 뭐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자빠져가지고 스키장에서 눈 위에서 누워 있으려고? 아니잖아요. 일어나려고 넘어지잖아요. 잘 일어나려고. 잘 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돼요. 저 자격증 없어도, 저 어릴 때 꿈 안 가졌어도 이거는 할 줄 알아요. 배고파도,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마음먹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툭툭. 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나같이 없는 사람이 그나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툭툭. 회복 탄력. 다 할 수 있잖아요. 내재 동기. 그죠? 저 동기 없었어요. 진짜. 동기가 없었다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할 이유도 없고, 선생님하고 친해질 인맥을 쌓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야. 근데 암이 하니까 동기가 생기더라고, 이게. 왜? 다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나도 될 것 같아. 나도 돼야 돼. 끊임없이 최면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암이 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최면 걸고 살아본 거는 삼수할 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얼굴 보고 장난치고 놀다가,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졸다가, 집에 가면 또 학교 다 잊어먹고 집에서 또 열심히 또 TV 보고 놀다가 그 다음날 또 가고.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원대한 인생을 꿈꿔보고, 저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꿈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동기가 무슨 동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속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암에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속 편하게 살았는데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살았어요. 암이었다가 보니까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라고. 철이 들어가지고 삼성 쌍용 다닐 때는 미래가 마냥 불안하기만 했는데 불안함이 없어졌어. 내가 20년을 해도 SP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근데 생각보다 암에는 잘 돼. 내 생각보다는 잘 돼. 안 할 이유가 없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기적이야. 맨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정희 사장님은요,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사장님, 암이 안 하면 뭐 할까요? 사장님, 우리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요? 미팅하다가 할 일 없으면, 사장님, 우리 지금 쌍용 계속 다니고 있으면 뭐 할까요? 그게 저를 항상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뭐 고차원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운들 앉혀놓고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암이 안 하면 뭐 할까요, 지금? 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촛불 들러 갈 준비하겠지. 제발 좀 이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은 노동자 뭐라 그럽니까? 노조 연대가
촛불 그 파업에 돌입했다잖아요. 자기들 수입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하면 왜 해요? 임금 올려달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노조들은 임금하고 상관없는 거에 파업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대요. 그만큼 절박한 거, 이 사회가. 그만큼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멘요, 모여셔가지고, 다운들하고 매주 제가 홈미팅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주 홈미팅 모이셔가지고, 아멘 하겠어요. 사장님은 드림보드 갖고 오시고요. 사장님은 데모 한 가지 준비하시고요. 사장님은 텐쇼 준비하시고요. 사장님은 그냥 필드 경험 준비하시고요. 사장님은 뭐 퀸 하나 준비하시고. 이거 이 말 못하는 분 계세요, 여기? 모여가지고 헤어졌다가 다음 주에 모여봐. 3시간이 언제 가지 몰라요. 깔깔대고 재밌고 막 이러면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해요. 거기에 아메이 2년만 까세요. 아메이와 관계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미팅이에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셨어요. 지금은 많이 엄청난, 달변가 이전에 너무 졸리신 분이었다니까. 제가 좋으느라고 오죽하면 처음에 초대했던 그 중국집에서 다 졸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근데 그분도 오래 하시니까 너무 강의가 어제도 제가 그 김용희 사장님 강의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디오 계속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평범해. 다 그런 말들밖에 안 해요. 평범함 속에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 아멘은 그렇게 만들어진 플랜이에요, 원래.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도모하는, 그러다가 저 모양 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한테 암의 가치만 접목되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단지 사회에서 잘 몰라가 아직 인정 안 해주지. 우리를 국회의원이 더 낫다 그랬지, 나보고. 제가 국회의원하고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미쳤죠. 대통령하고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미쳤죠. 5년하고 말 걸 왜가 그 짓을 왜 해요? 잘해도 요거 먹고 못해도 요거 먹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우리만 알면 돼요. 남들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더 좋아. 왜? 우리가 알려가지고 또 알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죠? 연기. 이거는 뭐 강조 안 해도 다 하시는 거죠. 오래 안 하고 만들어진 거 오래 못 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5년 가고 10년 가고 60년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복제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 사람의 인생을 농단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미 미팅에서. 특별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미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면서 안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막연해요.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 차라리 보증금 한 5천만 내놓으라 그러면 확 그 내놓고, 그죠? 그 5천만 믿고 된다고 믿고 하겠지만은, 뭐 내놓으라는 것도 없고 준다는 것도 없고 그냥 바꿔 쓰기만 하고 미팅만 나오라 그러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미팅 속에서, 몇 번 안 나왔던 미팅 속에서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 이거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에 잘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처음에 탐색을 해야 돼요. 탐색. 예. 우리가 금을 채굴하고 싶어. 뭐 해야 돼요? 금이 어디 있는지 탐색을 해야지. 내가 좋은 제목, 내가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나무가 어디 있을까? 전체 숲들 중에서 어떤 나무가, 어떤 데가 좋은 나무를 품고 있을까를 탐색해야죠.
근데 탐색만 하면 돼요? 탐색한 다음에 여기다 하면 어때요? 거기 가가지고 땅을 파야지.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금을, 나무를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여러분들 세계에 빠져 사는 거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수시로 다시 위성을 띄워봐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곳을 지금 채굴 하고 있는지. 자꾸 수시로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현위치를 파악하라고. 우리 GPS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GPS가 하는 역할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GPS가 하는 역할이 전부예요. 그래서 요즘은 GPS 없는 곳이 없죠. 그죠? 다, 이 시계에도 지금 GPS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얘가 다 따라와. 그만큼 GPS는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PT 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PT 됐으니까 PT까지는 잘 오셨잖아. 자, PT까지 왔다고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진정한 프리덤이지. 삶의 진정한 프리덤. 내가 모든 걸 놔도, 1년, 2년 모든 걸 놔도 내가 만든 네트워크 때문에 굴러가면서 나는 그 인정과 보상, 자유와 그저 희망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PT라는 건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도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싸제기에서 PT 될 수도 있고, 뭐 강매 가지고 PT 될 수도 있고, PT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프리덤,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EDC도 있고 더블 다이아몬드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들어가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 중학교 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중학교 가도 걔들이 한 클래스잖아. 그죠? 한 클래스에서 1, 2등 하는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가도 또 한 클래스잖아. 고등학교에서 날고 기는 놈 모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면 서울대학교 2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목적지 정상에 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T 왔는데 나는 제대로 왔다,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뭐에 근거해 가지고? 시스템, 팀워크, 스폰서, 자세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열심히 할 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할 때의 문제는요, 아니 열심히 할 때의 조건은 확신이죠. 확신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해요. 근데 확신의 오류가 뭐냐면, 확신은 착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PT 5기로 될 수 있어요. 저 인간보다 더 잘 살아야지. 5기로. 5기로 하다 보면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 가치, 팀워크가 해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에 맞춰줄 수도 있고 5기에 맞춰줄 수 있어요. 동기하고 어떤 경쟁에서 어떤 질투 때문에 그 핀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메가 추구하는 진정한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 필터링 당해요. 채찍이 당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향을 항상 수시로 살피라는 거예요. 수시로. 스폰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막 스폰서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달려. 어때요?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 크게 쳐요. 잘못 치면.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 탐색해라. 근데 그러니까 탐색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있는 아메이가 제대로 된 데가 맞아? 내가 있는 이 팀이 제대로 된 팀이 맞아?
내 스폰서는 스폰서 중에 좋은 스폰서일까? 오늘 들은 강의가 제대로 흘러가는 건 맞아? 세미나는 어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되죠? 탐색만 하면서 계속 금이 어디 있을까 살피는데 어떻게 금이 내 수중에 들어와요? 탐색이 끝나면 바로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 그 행동의 일환이 지금 크마팩 같은 거죠. 크마팩 스쿨. 구체적으로 필드에서 매출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가 남들한테 알려줄 때 아메이 그러면 남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치약이에요. 치약. 치약.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치약. 아메이 치약은 좋더라.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아메이 치약 나왔을 때 치약 들고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사실은. 저도 진짜 아메이 치약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결과로 한국 사람들이라면 치약은 좋더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치약이라는 게 퍼져나갔죠. 이렇게 치약 이게 한국 사회에 퍼져나간 거죠. 근데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100만이죠. 100만. 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100만. 그러니까 100만에 의해 가지고 퍼져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만으로 시작에 쉽게 말하면 100만으로 이 치약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점령할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처음에 이 정도 나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 나갔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속도가 늦어지는 걸 느꼈죠. 지금 엑세스도 마찬가지죠. 엑세스 처음에 굉장히 빨리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서 여러분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주춤해지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는 치약은 한물 갔나 봐 라고 치약 손 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떤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뭐 일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MIT CMIT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한국의 치약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진짜 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치약 했을 때 치약 좋구나 바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치약 안 바꿔요. 벽이 아주 투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똑같을 때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딱 트이잖아요. 이번처럼 계기가 땅 터지면요 그 벽이 탁 무너집니다. 치약 쓰죠?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무너지면 바뀐 다음에 이쪽으로 안 들어와. 한국 아메이가 우리 MIT 사건 터졌을 때 매출 2배 늘어났을 때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냥 이번 달 이슈다. 줄어들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안 줄어든다. 쭉 두고 봐라. 왜? 우린 그런 사례를 많이 갖고 있거든. 안 줄어든다. 오늘 와서 한국 아메이 직원이 발표했어요. 놀랍습니다. 치약 매출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제품의 위력이에요. 5년, 10년, 20년 쓴 사람이 주위에 부정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시장은 살아있는데 그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두터우니까 안 뚫고 못 뚫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방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 수입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꼭 새로운 정수기가 론칭이 돼야지 매출이 2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어떤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요. 제가 지금 커마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커마팩을 강조할 때만 매출이 늘어날 거다 생각하는 단기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트럴라이트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게 제가 아메이를 93년도 11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물론 먹었다 그랬죠. 처음에 먹었지만은 제대로 먹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 먹고 들고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때 지퍼백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통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98년도 더블 다이아몬드 때 하여튼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리더를 보고 와 저렇게 먹어야지 크라운을 뜨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부터 진짜 먹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뉴트라이트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뉴트라이트 챙기는 게. 그때는 지금 지퍼백도 없었고 이게 약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넣어가지고 찍 붙이는 거, 그 시간 지나면 눅눅해지는 거, 그런데 넣어 다니 막 집에서 제조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뉴트라이트 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부터 못 먹어요. 맞죠? 오늘 제가 본사 코디네이터가 와서 물었어요. 팀장님은 하루에 뉴트라이트 3번 꼬박꼬박 챙겨 먹냐고.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귀찮아서 안 먹는데. 여러분, 아메 회사 다니는 직원도 못 챙겨 먹습니다. 몸이 괜찮을 때 못 챙겨 먹습니다. 자기는 굳이 먹어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다 압니다.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평소에 먹어둬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쉽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장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크마팩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남편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나가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 크마팩은 간지도 나. 그죠? 비닐봉다리에 넣은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돼. 자,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지금 마침 크마팩에 나옴에 따라가 나올 때 맞춰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그죠? 그게 뭐 신문이 났죠? 더블 X? 예. 지금 크마팩에서 강조하고 있는 DNA 복구가 된다. DNA가 건강해지더라.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더블 X를 베이스로 크마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소분 판매도 아니에요. 소분 판매 위험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크마팩이 옛날에 뉴트라이트는 번거로운 존재였어. 필요는 한데 번거로운 존재야. 필요는 한데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계속 먹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크마팩이 어느 정도로 쉬워졌느냐? 치약만큼 쉬워진 거예요. 근데 치약보다 PB는 어때요? 수십 배잖아요. 어때요? 계속 치약만 갖고 하실래요? 계속 치약만 갖고 사업하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크마팩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크마팩을. 사람들한테 크마팩. 그 파일 있잖아요. 그 유전자 지도 보여주면서 크마팩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시장이 커져 나갈 겁니다. 느끼셨죠? 뭔지 아시는 분들. 크마팩 하기 시작하면서 주위 분들이 크마팩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나면요. 사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한계 와요.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하세요. 계속. 이게 치약은요. 어지간하면은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건강하고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이 크마팩은 왜 좋으냐면 개인적으로 그 리스크가 다 와요. 건강의 리스크를 안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그분들은 다 건강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같이 제가요, 누가 안보 물어왔어요. 옛날에 아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그분 말이, 아니 사장님은 제일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만큼 제가 옛날에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뜻하지 않게 건강에 어때요? 경고를 받았잖아요. 제가 뉴트라이트 얼마 챙겨 먹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챙겨 먹는 뉴트라이트 밥 말고 식비 말고 뉴트라이트 비로만 들어가는 게 한 400대예요. 400.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뉴트라이트 15가지 넣고 다 빻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타서 먹어요. 인테스 프로라 하루에 30개에서 40개 먹습니다. 비율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장이 너무 안 좋거든, 제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부럽고 털이 물려받은 거잖아. 이게 부실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제가 뭐 뉴트라이트 먹었다 안 먹었다고 상관없이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튼튼했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이 부실한 건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이지. 그걸 뭐 탓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갖고 뭐 태어난 애들 뭐 탓해가 뭐예요 그거를. 네가 건강 관리 안 해가지고 뱃속에서 건강 관리 엄마 양수 제대로 안 빨아먹어가지고 네가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갖고 뭐 저 사람이 뭐 아메가 된다 안 된다, 아메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요.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한 유전자 아닌다 하면은요 40대부터 다 이 경고가 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소에 부지런히 치약 이야기를 해놓음에 따라 가지고 이 치약 사건이 터질 때 2배로 빡 뛰는 거 매출이. 한국암의 매출이 2배로 뛰었다는 건 뭐냐면 평균이죠. 매출이 치약 매출이 3배 4배 뛴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면에 평소에 이야기 안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지든 말든 치약이 내 매출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크마팩도 앞으로 반드시 그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이게 만약에 편리하지 않다면요 제가 이런 강의 못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근데 크마팩 스쿨 효과 있어요. 매출 연결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에 오시면요 그 분위기를 타요. 여러분들이 제 퍼스널 분이 크마팩 결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평소에 인간관계 많이 했던 분이래요. 평소에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크마팩 스쿨의 영향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크마팩 스쿨에 안 오시면요 결제가 안 끊어져요. 인간관계 충분히 있고 평소에 뉴트라이트 열심히 이야기해놔도 안 끊어져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못 끊는 사람입니다.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일 잘하는 사람은요 타고나요. 타고나요. 그냥 세일 잘해요. 입만 벌리면 바로 결제로 팍팍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남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미래에 비전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 크마팩 이야기는 계속 하고 해야 된다. 당연히 뉴트라이트의 지식을 갖춰야 되겠죠. 갖춘 상태에서 크마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탐색 뒤에 하는 발굴 작업이에요. 탐색만 해서도 발굴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이야기 들고 나서 이야기하겠죠. 탐색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또 그때 맞는 위치 변경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생각한 것 중에서 안 바꿔도 되는 거, 내가 생각한 것 중에서 안 바꿔도 되는 거, 스폰서와 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예요. 암에 있어는. 스폰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분들 암이 안 됩니다. 스폰서가 나한테 잘해주면 빵긋빵긋, 스폰서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면은 암이 안 됩니다. 왜? 그게 복제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제됩니다. 이 복제 원리만 깨달으면요, 복제의 원리를 깨달으면 절대로 스폰서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암에 하는 자세,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복제 원리 깨달으면요 절대로 강의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라 그럴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뭔가 팀워크를 요청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팀워크를 아는 분이고 복제 원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왜? 코드를 배울 거기 때문에. 내 틀에서는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나와요. 이 암에는 시작도 나의 결정이고 결과도 나의 결정이에요. 모든 게 나의 결정이에요. 형제라인이 강의를 잘못해줘가지고 업라인 스폰서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 결국 남을 탓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 그룹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되는 부류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나.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예 똑똑이가 지혜롭든지 아예 단순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든지. 여러분 이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어떤 분들이 올라가나?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게 대답이 다 있어요. 저는 다 보여요. 지금만 보이는 게 아니고 23년 동안 계속 봤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설프게 잔머리 굴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이 미팅에 오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밑에서 행복한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이 아메에 거품 불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품 부는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스폰서 에드파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밑에서 나를 에드파이 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팀워크를 소홀히 하는데 내 밑에서 팀워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워졌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 심플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폰서 무조건 따라가. 불평하지 마. 건의하고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건의를 불평처럼 했어도 아니고 불평을 건의처럼 했어도 안 되는 거죠.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불평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크라운 엠버서더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이야기 들을 리가 없잖아요. 만무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남을 분석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암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정죄당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보기에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하는 그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최고라 그랬을까요? 사랑할 때 그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면 내가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해보신 분들 있죠?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때 남한테 다 주고 싶죠, 그죠? 남을 다 이해해주고 있죠, 그죠? 상대를. 그때 여러분들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했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을 이 세상 살 때 한 몇 번 할까요? 살면 살수록 암담해져, 그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 해보세요. 쉽진 않아요. 우리는 워낙 이기적인 존재라 가지고 주면은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나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록펠러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 53세까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53세가 됐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허탈하더라고요. 공허하더래요. 한 계기가 병원에서 한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너무너무 자기 딸 큰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자기 애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돌아가라고. 그 사정을 빚을 통해서 알고 록펠러가 지시를 했어요. 저 사람들 몰래 병원비 다, 치료비 다 대주라. 그리고 나중에 팔로우 하니까 그 애가 다 수술이 잘 되고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래요. 록펠러가 그때부터 죽을 병, 이 사람이 53세인데 죽을 병에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병에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그 사건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행복을 느끼면서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지고 98세까지는 살았대요. 우리 믿고 싶지 않죠, 그죠?
아니, 병원비 주려면 아까운데. 저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면 아까운데 생각보다 먼저 들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흉내를 내야죠. 팀원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잘 돼요. 저는 아미 속에서만큼은 그걸 했어요. 저는 형제라인들 정말 인정했고, 정말 스폰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다운라인들한테 정말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제일 잘한 건 다운라인들한테 기다린 거예요. 정말. 물론 기다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다려주니까 자기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큰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다려주니까, 믿어주니까. 물론 믿어주고 기다려주려면 리크루팅은 돼 있어야 돼. 리크루팅도 안 하고 쇼트 플랜도 안 하고 제품도 안 전하고 기다려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갓 리크루팅 된 사람, 필드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심리적인 갈등을 안 일으키잖아요. 사실은 그 심리적인 갈등은 누구하고 일으켜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속 썩이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속 썩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갈등하시잖아요. 그 갈등할 때 좀 제대로 좀 해 라는 말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제대로 해라는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고 싶으면 강의 때 하셔야지. 나 받쳐놓고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남들은 사장 동기는 저렇게 됐는데 왜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인정 못 받으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 정도 되면은 정학수가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좀 못해도 정학수가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이 밤에 이 시간까지 있을 정도면 그 이해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쉽게 말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김일현 사장님 지난번에 그 만드셨잖아요. 그 뭐죠 이름이? DI 만드셨죠, 그죠? 그 시범 보여달라니까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사장님, 이건 제가 DIF는 반드시 아이 컨택합니다. 아이 컨택이 뭔지 아세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그거 말고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하라가 아니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를 항상. 그래서 역시 다르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면 여러분 하라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암을 했다. 어른들은 절대로 코 낀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 나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 파트너가 없는 것도 내 탓이요. 내 파트너가 내 말 안 듣는 것도 내 탓이요. 나 안 따라오는 것도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다고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얼마나 정학수가 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도 한번 신경 써보고 옷이도 한번 신경 써보고 자세도 한번 신경 써보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그죠? 보통 말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본다니까? 자기만 본다니까. 자기 확신만 믿고 간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표정이. 평소에 다닐 때 저 사람 표정은 어떻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얼마나 확신이 차 있고 얼마나 본인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얼마나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남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 속에 다 해답이 있거든요. 사람은 매력에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매력에. TV 불안감으로 봐도 매력적이면 다 좋아하는데, 하물며 실물로 봤는데 매력적이야, 어떻게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단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그 사람 눈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지. 그 사람이 실물 아니라도 내 눈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그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 팬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보기에 매력적인 행동을 하면 돼. 그러면 나 좋아해. 제품도 좋은 거 추천해주고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사람도 매력적인데 왜 같이 안 하고 싶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업 제일 잘 될 때가 그렇게 잘 될 때가 그렇게 미치도록 뛰어다닐 때야. 미치도록 붙들고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다 보여줄 수가 없어. 나하고 같이 미팅을 가봐야 돼. 내가 가는 미팅에 가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너는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막 심오한 노하우 찾지 마세요. 심오한 노하우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도 잘 못했지만은 정말 더 멋있는 사람, 정말 더 양심적인 사람, 더 미소 짓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저처럼 중간에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면 막 업돼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래도 최대한 일찍 좀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 왜냐면 간은 그 시간이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분들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우리 지방에 오신 분들은 또 평소에 정말, 제가 진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제 과거를 매일매일이 정말 환희와 기쁨과 정말 카타르시스 연속 아니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핀이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진짜. 진짜 잠이 안 왔어요. 막 사업 설명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막 열광해 주시고, 막 정말 집에 들어가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맨날 3시에 잤어요. 어떤 4시, 어떤 5시. 잠이 안 오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이 아드레날린이 꺼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